예, 날이 너무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완전히 가을 날씨예요. 예, 영상을 올라온 거를 지난주에 봤는데 얼굴이 많이 빵빵하게 나오더라고요. 살부터 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경우의 수와 통계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경우의 수와 통계는 초등 과정에서는 잠깐 다뤄지고 중학교에서 주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라서 조금 저학년 위주보다는 고학년 위주, 그리고 중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는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와 통계예요. 경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뭐 한붓 그리기, 그리고 그 한붓 그리기에서 이제 오일러 이야기 나오면서 퀘니스베르크의 다리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고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그 가지수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자, 한번 처음 시작은 이제 우리가 한붓 그리기인데요.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실제로 한붓 그리기가 되는 그런 도형은 지금 홀수점이 0개 또는 2개일 때만 가능하고 다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약간 좀 그리는 거를 신경 써서 그려주셔야 한붓 그리기가 되거든요. 홀수점이 0개나 2개라고 해도 잘못 그리면 이게 사실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홀수점이 2개일 때는 시작점하고 끝점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홀수점이 0개일 때는 시작점과 끝점이 하나로 동일하게 처음 시작한 곳까지 가야 이제 끝점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페이지 같은 경우 이제 홀수점이 2개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점은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끝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홀수점이 0개인 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거기로 결국에는 오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홀수점이 0개일 때 그릴 때 조금 신경 써서 그려주셔야 해요. 잘못 그리면 한복 그리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준다든지. 자, 뒤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지금 이 오른쪽 페이지, 지금 13쪽의 오른쪽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자, 요거를 이제 그려주실 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끝점과 끝점이 이렇게, 자, 처음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동일한 이런 홀수점이 0개인 그런 도형이 그려집니다. 자,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그리셔야 해요. 자, 뭐 한복 그리기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면 한복 그리기가 될까? 뭐 홀수점을 2개나 연결로 만들어 주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되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게 자 도형을 만들 수 있어요. 한복 그리기 도형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 통과하기예요. 자,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해결 전략에서 잠깐 좀 다뤄졌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격자 무늬를 가지고 체스판처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를 정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이제 테스트판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앞에서 시작점과 끝점 얘기하고 조금 비슷해요. 뭐냐면요. 어디가 됐건 시작점과 끝점이 된다는 얘기죠.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뭐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없이 시작점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끝난다는 거. 그죠? 지금 왜냐하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5개, 그리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4개니까요. 뭐 여기서도 지금 여기 17쪽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뭐 1번부터 9번까지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이 없어요. 뭐 1번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3번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이렇게 돌아가서 9번까지 가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9번까지 가도 되고요. 어찌 되었던 시작점을 1이나 3이나 5나 7이나 9. 5 같은 경우도 시작해도 괜찮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 결국에는 이렇게 한 번씩 모두 통과해가지고 방을 지나갈 수 있겠죠. 자,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시작점과 끝점.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방 하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방을 통과하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 시작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 방 같은 경우는 문이 세 개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다시 들어오지 않는, 통과가 아니고 처음 시작이거나 아니면 꼭 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의 문을 수를 세 가지고 우리가 처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 끝내야 할지를 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뭐 오일러의 이 한국 그리기에서 항상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금 21쪽의 1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유추해내는 거. 예, 그게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익숙하게 연습이 되는데요.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이런 모양을 이렇게까지 그려주는 거. 자, 그게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해줘야 될 내용인데요. 자, 지금 여기 모양이 있는데요. 자, 가에서부터 다까지 이렇게 다리가 2개 있어요. 그리고 또 다에서부터 마까지 다리가 2개 있고요. 그리고 나하고 다하고 라 이렇게 다리가 하나씩 있고요. 또 이렇게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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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각각의 위치에서 자 들어오고 나가는 다리가 몇 개인지를 세어보면 되겠죠. 자, 다리를 모두 지날 수 있는 길을 그려보세요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자 갈 수 있는 길이 3개예요. 자, 여기서 4개고요. 자, 여기 4개고요. 자, 여기서는 6개가 되겠네요. 여기 3개. 아, 홀수점이 2개네. 그렇다면 이것은 한부 그리기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시작점은 어디로? 라로. 끝점도 반대. 만약에 라에서 시작했다면 나로. 그리고 나에서 시작했다면 라로 끝나는 바로 그 한부 그리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넘어가서요. 자, 가장 짧은 길을 찾는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뭐 사실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로를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의 조건을 꼭 맞춰가면서 이제 순서를 찾겠다라고 그렇게 어떤 나의 조건을 정해야 돼요.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반쪽짜리 그러니까 4분의 1쪽이죠. 한마디로 원주의 4분의 1쪽짜리가 여기서 몇 개가 됐을 때 내가 가장 빠른 길일까? 지금 처음에 지금 길의 모양이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4번 만에 한마디로 한마디로 4분의 1 그 원주의 4분의 1이 4번 있어야 가장 짧은 길로 가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길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어떤 길을 찾을 때 지금 이 위로 가는 길을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아래로 가는 길을 찾겠다. 그럼 똑같이 아래로 갔다가 뭐 이제 다른 길을 찾겠다. 이렇게 다른 길들을 그렇지만 뭐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위쪽부터 찾겠다라든지 아니면 먼저 아래쪽 가는 길부터 찾겠다라고 내가 조건을 정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계속 찾아주지 않으면 뭔가 빠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들 좀 주의해 줘야 하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모서리를 따라서 3번 만에 가는 길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들을 지금 찾아주는 거죠. 종류별로. 예.
그렇게 어떤 가는 경로가 몇 번 만에 가장 짧은 길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조건을 주어줘서 내가 위쪽 길로 먼저 가겠다 하면 위쪽 길로 먼저 가고 그다음엔 하나하나씩 아래쪽 길을 찾아줘 가지고 순서대로 찾아주는 거. 예, 그게 여기서는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조금 여기서 제가 이제 메인으로 조금 다룰 내용인데요. 지금 뭐 놀이터에서 만나는 가짓수 해가지고 조금 사실은 처음부터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물론 노크 이제 앞 단계에서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뤄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처음 다루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지라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A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런 길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물론 가장 짧은 길을 찾는 거겠죠. 돌아가지 않아요.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가장 짧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짧은 길로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를 따져주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A부터 B까지 찾는 거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길 해가지고 요거 쉽게 찾아줄 수 있어요. 자, 또 조금 이제 더 늘려서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길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아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조금 더 늘어났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애들이 헷갈려 해요. 사실은 좀 더 간단하게는 뭐 이런 길부터 먼저 찾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길을 찾겠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하겠다라는 어떤 조건이 항상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빼먹는 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거 하면서도 제가 지금 좀 확신이 없는 게 내가 좀 뭔가 빼먹은 게 있지 않을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하다 보면 분명히 빼먹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이 정도도 사실은 빼먹는 게 있는데 이 정도는 분명히 빼고 잘못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뭐 물론 이제 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쪽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요. 여기까지 가는 것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이쪽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로 가는 한 가지 방법과 여기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이 합쳐져서 두 가지 방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여기까지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기까지 두 가지 방법이 합쳐져서 세 가지 방법이 나올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세 가지, 한 가지가 합쳐서 네 가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 가지. 이렇게 하면 여섯 가지 방법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10가지 방법. 아까 여기서 했던 방법이 여기까지의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10가지 방법이 맞았네요. 자, 이렇게 하면 15가지 방법.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자, 아이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해서 실제로 세 가지 방법이 맞죠. 자, 이렇게 양쪽에서 오는 방법의 가지수를 더해가지고 우리가 자, 계산을 해주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쵸. 쫙 합쳐야 되겠죠. 자, 이것은 제가 왜 했냐면 나중에 뒤쪽에서 요거를 제가 이제 파스칼 삼각형하고 조금 연계해서 설명드리려고 좀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자, 뭐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하고 이렇게 하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됐고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6가지, 10가지, 15가지, 11가지, 10가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요 모양이 보이시죠? 요거 대칭 모양이네요. 그쵸?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갈랐을 때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쵸? 20이고요. 자, 얘가 35라면 자, 얘도 지금 15네요. 얘. 자, 지금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35가 될 거고요. 여기 70 되고요. 여기 56 되고요. 그쵸? 여기는 126 되네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크게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요. 장애물이나 아니면 빨리 가는 경로가 있는 이런 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걸 풀어야 할지. 자, 지금 25쪽에. 자, 24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어디를 지나야 할 때는 거기까지의 경로와 그리고 그 나중 경로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24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를 자,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쪽까지의 경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가지고요. 2가지, 3가지. 여기까지는 3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는 길이 무조건 이 길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빠른 길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죠. 한 가지 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2가지 해서 이렇게 3가지 길. 그러면 결국엔 여기 3가지 길, 여기 3가지 길을 곱해가지고 9가지 길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 공사 중을 자,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길도 안 되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길도 가면 안 돼요. 자, 일단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길을 뺀 나머지 길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1, 무조건 다 이거 한 가지 길씩 나오죠. 이렇게 나와줘요. 자, 여기 2가지. 여기는 합쳐서 3가지고요. 여기는 4가지 길 나오고요. 여기 5가지 길 나와요. 근데 여기서 갈 수가 없네요. 자, 무조건 이 길로만 갈 수 있고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합쳐져서 3가지 길. 자, 이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여기 4가지 길로 해서 이렇게 가줘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쪽 길로밖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4가지 그대로 가겠죠. 그쵸? 여기서 내려오는 길이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4가지로 가줘요. 여기서. 자, 그리고 합쳐져가지고 9가지 길 됐고요. 더해서 8가지 길 되고요. 여기까지 가니까 17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길에서 갈 때는 합쳐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걔가 가주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그 번호가 가주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방 통행길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가려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애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아이들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우리가 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이 문제였네요. 오른쪽에. 자, 이쪽에 27쪽에 자, 이 문제래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자, 이쪽 길들은 서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이쪽하고 이쪽 길만 활용해가지고 가는 걸로 한번 따져볼게요. 무조건 여기는 한 가지 길씩 나올 거예요. 여기도 한 가지 길이 나올 거고요. 합쳐져서 2가지 길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로는 갈 수가 없어요. 자, 이쪽에서만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는 한 가지 길이 되겠죠. 자, 요거는 따져줘야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2가지 길이 나올 거예요. 자, 얘는 자, 이쪽에서 오는 길이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3가지 길 나왔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내려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3가지가 그냥 가져요. 그리고 3가지하고 2가지 합쳐져서 5가지 길이 나오고요. 이렇게 더해서 4가지 길. 더해서 10가지 길. 7가지네요. 자, 7가지 길. 그리고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12가지 길이 오겠죠. 그래서 12가지 방법이 나올 거예요. 자, 또 넘어가셔서 자, 지금 29쪽에 4번 같은 경우에
자, 도서관을 거쳐야 한대요. 한마디로 여기까지 가는 방법과 이쪽까지 가는 방법을 곱해줘야 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에서 뭐 곱의 법칙, 합의 법칙 해가지고 나와주는 내용인데요. 이 길을 지나고 또 이쪽 길을 지나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길에서는 곱의 방법. 아니면 뭐 여기를 지나거나 여기를 지나거나 이렇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합의 방법을 써준다. 뭐 그런 내용을 중학교에 올라가면 좀 배워주게 돼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도서관까지 가줘야 하니까 지금 이런 길은 필요가 없는 길이에요. 어차피 이쪽 길로는 가지 않아요. 이쪽 길로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따지지 않고요. 여기까지 가는 방법만 요 안에만 우리가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 네 가지, 10가지 방법이 여기에서는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자, 곱해주지 않고요. 한번 이어서 가는 방법으로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건 여기에서 무조건 이 길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여기 그대로 가져요. 다른 길로 빠지는 길이 없으니까 그대로 10가지. 여기 10가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이라고 계속 적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10가지. 더해서 20, 30, 40, 50. 자, 만약에 여기를 더하지 않고 그냥 이쪽만 계산을 한다면 1, 1, 1, 1, 1 해서 여기 2, 3, 4, 5가 돼서 여기 10가지 방법과 5가지 방법을 곱해가지고 5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쭉 이어서 했을 때는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더해서 그냥 50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풀어줘도 상관없어요. 이 경우에는. 자, 쉬운 방법으로서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제가 약간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좀 중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얘네들을 이제 조금 풀어주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 A부터 우리가 C까지 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경로를 조금 미리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자, A부터 B로 해서 C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A부터 B로 해서 D를 거쳐가지고 C까지. 자, 뭐 이 경우는 빠른 경로를 찾는 뭐 그렇게 갔던 부분을 다시 가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뭐 이렇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는 자 그런 경우예요. 자, 그리고 A부터 D까지 해서 B로 가서 C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A에서 D로 해서 C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죠. 자, 이 경우에 지금 A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8가지 방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A부터 B까지 가는 방법 두 가지 똑같아요. 자, 근데 B에서 D로 가야 되니까 2가지 방법이 더 추가가 돼요. 이쪽으로 2가지, 이쪽으로 2가지 가고 그리고 이제 C로 가는 방법은 1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4가지 방법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줄 거예요. 자, 3가지 방법 나왔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방법 2가지 방법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4가지 방법이 나오네요. 그래서 24가지 방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A부터 D로 해서 C로 가는 방법이에요. 자, 이 경우도 3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는 거는 1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얘들을 다 더해주면 자 전체 방법의 수가 나오겠죠. 뭐 중학교에서도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려워지지는 않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언제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적절하게 써줘야 하는지.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문제의 길잡이 한 3학년 정도 책에 이런 정도 내용 나와요. 가로에서 나로에서 달을 거쳐서 가는데 2가지 있고 3가지 있으면 전체 몇 가지 방법이냐 요 정도에서 애들이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애들한테 풀어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주죠. A, B, C, D, E 해가지고 뭐 A, C 가는 방법, A, D 가는 방법, A, E 가는 방법, B, C 가는 방법, B, D 가는 방법, B, E 가는 방법이니 우리가 이게 6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2가지 방법, 여기에서 3개. 여기에서 3개의 길이 나오니 합쳐서 2씩 3번 나와서 6가지 방법이 나오는구나 얘기를 해주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정도 더 한 다음에 요 방법까지도 제가 한 번 더 해줘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3가지 방법이고 4가지 방법이면 3 곱하기 4잖아요. 그리고 이 방법은 따로 하나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13가지 방법.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여기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곱의 방법이었다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합의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언제 우리가 곱의 방법을 써야 할지 합의 방법을 써야 할지를 요 정도만 아이들한테 한번 조금 문제를 내주셔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요. 자, 경우의 수예요. 오늘 제가 설명할 거의 메인 부분이에요. 자, 중요하고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이제 겹쳐지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가 노크 D 규칙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 지금 동전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걸로는 이제 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으로 제가 조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사각형 하나를 채우는 방법은 채워지고 비워지는 방법에서 2가지 방법 나왔고요. 그리고 2칸을 채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 완전히 채우는 거. 그리고 한 칸만 채우는 거. 그리고 자, 완전히 비워지는 방법에서 4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3개를 채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채우고 하나만 채우는데 요것도 약간 좀 제가 어떤 그런 그 조건을 주어져서 하나 채운다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채우고 자 그리고 제가 그때 요거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2칸을 채우는 거를 한 칸을 비운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세요. 그래서 요 경우도 첫 번째 칸 비우고 2개, 두 번째 칸 비우고 2개, 세 번째 칸 비우고 2개, 그리고 완전히 비워진 거. 뭐 요렇게 채우는 방법에서 자, 이런 방법은 8가지 방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4칸을 채우는 방법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파스칼 삼각형에서 우리가 여기 이 지금 내용을 조금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전체 여러 가지수가 2배씩 되고 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 한 칸을 채우는데 채워지고 비워지고 2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가지예요. 얘도 2가지, 채우거나 비우거나. 얘도 채우거나 비우거나 2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고 해서 곱의 방법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4가지 방법이 나오고요. 자, 8가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가지 해서 8가지 방법. 한마디로 그 다음 것도 2씩 곱해가지고 16가지 방법이 성립을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을 자 잠깐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요. 자 아까 제가 경로를 설명드렸던 자 여기에서 제가 경로 설명드렸던 자 요거를 약간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보면 이게 바로 지금 파스칼 삼각형의 방법이에요. 자 한 가지 한 가지 2가지 한 가지 해서 자 더해서 2가지 여기까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이렇게 2개를 더해서 이렇게 2개를 더해서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6가지, 4가지, 이쪽으로 가는 건 무조건 한 가지씩. 쭉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자, 1, 5, 10, 15, 1.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찾았던 이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1, 6, 15, 20, 15, 6, 그리고 1.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왼쪽이 지금 같아요. 자, 대칭 모양이죠. 자, 요런 것들도 이제 우리 이제 규칙, 그 노크 규칙 시권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요. 자, 그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이 내용이 바로 여기 동전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모두 채워지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하나만 채워지는 게 2가지 방법. 그리고 완전히 비워져 있는 게 한 가지 방법. 1, 2, 1 보이시죠? 1, 2, 1 보이시죠? 요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자, 한 가지 모두 다 채워지고요. 한 가지만 채우는 거 3가지. 2가지 채우는 거 3가지. 한 가지 채우는 거 한 가지 해서 1, 3, 3, 1의 방법이 나와요. 자, 이렇게 같이 파스칼 삼각형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동전 5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에 가지수를 구해줘라. 그러면은 막 이걸 따로 구해주실 게 없고 이런 방법으로 여기서 이 표를 삼각형, 그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게 요게 지금 1개 던지는 경우죠. 동전 1개 던지는 경우. 얘가 2개. 자, 2 곱하기 2니까요. 지금 4가지 경우가 나왔으니까 얘는 8가지 경우가 나왔으니까 3개 던지는 경우. 자, 요게 4개 던지는 경우예요. 이게 바로 이 줄에 있는 게 5개 던지는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동전을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 요건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 앞면이 3개, 앞면이 4개. 모두 다 앞면인 경우.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도 자, 5개를 던졌을 때 모두 앞면. 하나만 앞면.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앞면이 4개 나오는 경우로 생각하지 말고 뒷면이 1개 나오는 경우로 생각한다면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나 뒷면이 1개 나오는 경우나 경우의 수는 같다는 거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나 뒷면이 2개 나오는 경우나 경우의 수가 같기 때문에 이 표에서 지금 이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에서 아까와 같은 문제, 동전 5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막 따지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 삼각형은 굉장히 이 안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하고 좀 자세하게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에 자 34쪽하고 3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단골 문제예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같은 경우도 다른 거는 별로 어려우실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조건을 주어지느냐.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가장 그 금액이 높은 금액을 가장 많이 썼을 때부터 해서 조금씩 줄여주는 거죠. 금액을. 예. 그 전체적으로 금액이 높은 것의 숫자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 계산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른쪽 왼쪽 내용이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이 경우도. 자,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자 이것도 사실은 그 조건을 잘 따져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합이 12가 되는 경우도요. 가장 작은 수를 많이 쓰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주는 거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 수를 썼다면 그 수보다 더 작은 수까지는 찾아주지 않아요. 점점 큰 수로 넘어가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 뒤쪽에 우리가 순서가 있는 경우의 가지수하고 순서가 없는 경우의 가지수를 따진다면 이 경우는 순서가 없는 것의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순서가 있는 경우의 가짓수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1, 5, 6을 선택하는 거나 6, 5, 1을 선택하는 거나 같은 경우의 가짓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제외하고 찾아준 경우예요. 그렇게 지금 순서가 없는 경우의 가짓수로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순서가 있는 가짓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에서도 많이 했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41쪽의 1번 같은 문제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한 3학년 정도만 돼도 수의 순서, 네 자릿수의 어떤 가짓수를 찾아라 하고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 경우도 저는 일단은 처음 찾게 해요. 자, 어떻게 뭐 네 자릿수라면 항상 이렇게 사각형을 4개 그리게 해서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1, 2, 7, 9 이런 수가 나오죠. 자, 이때도 무조건 저는 조건을 주어줘요. 가장 작은 수부터 찾을 거야. 그래서 조금씩 순서대로 찾을 거야 라고 해서 무조건 조건을 주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분명히 빼먹는 애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00으로 시작하는 애들을 찾아볼 건데 1279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주는 거죠. 1297 자, 이것은 사실은 아니 뭐 우리 다 아는 건데 왜 굳이 이거 찾아? 그렇지만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뭐 4학년 정도 아이들한테는 수의 순서에 대한 어떤 수적 개념을 늘려주는데도 이걸 찾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얘네들이 커지려면 수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자, 1200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지금 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700으로 넘어가는데 작은 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줘야 될 거고요. 1700 지금 다 찾아줬어요. 그래서 1900으로 넘어가고요. 작은 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1972. 지금 1000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다 찾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6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2000으로 시작하는 아이들도 6가지. 7000으로 시작하는 아이들도 6가지. 6가지에서 64, 24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초등 과정에서 찾아줬다 하면 이제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알기 때문에 자 어떤 자릿수의 값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따져주는 거죠. 자 여기에 먼저 4개의 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하나의 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3가지 그 다음엔 2가지 1가지에서 얘들을 곱해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24가지 방법. 아까 우리가 6, 4, 24를 찾았던 방법으로 24가지 방법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찾는 거 자, 어렵지 않게 찾아주셨을 거고요. 그 아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5가지의 색이 있기 때문에 5, 4, 3, 2, 1 해서 120가지 방법이 나온다는 거. 이 경우는 지금 순서가 있는 경우예요. 자, 순서가 없는 경우가 이제 또 나중에 뒤쪽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2번과 같은 경우에도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지금 색은 4가지 색이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4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는요. 여기에 오는 이 색만 빼고 나머지 색을 칠할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3가지 색 칠할 수 있겠죠. 자, 이 자리는 이 색과 이 색을 피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2가지 경우가 나올 거고요. 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곳과 이곳에 칠해져 있는 아이들을 빼야 될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 색과 이 색을 뺀 2가지 해서 자, 4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 2가지를 다 곱해가지고 우리가 자 답을 내주는데요. 그렇다면 얘부터 칠하면 안 되나? 가능해요. 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의 가짓수 83, 24에서 40, 48, 96까지 방법이 거꾸로 했을 때도 나와줘요. 자 똑같이 이쪽으로 넘어가셔서 자 이번에는 순서가 없는 경우의 가짓수예요. 자 제가 책을 살펴보니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권 뽑고
뭐 대표 2명 뽑고 그리고 뭐 여기서도 대표 2명 뽑는 2명 뽑는 정도의 가짓수만 여기서 이제 구하게끔 그렇게 나와줬어요. 그래서 나누기 2 해주는 거. 자,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하게 자,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복잡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그냥 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자, 2장을 뽑아서 자, 그렇다면 이 경우 지금 뭐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 2장을 뽑는다고 하면 원래는 여기에서 1, 3, 5, 7 이렇게 4개가 있다면 4 곱하기 3 해서 원래는 4, 3, 12가 되어야겠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떤 수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1, 3을 뽑는 경우나 3, 2를 뽑는 경우가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 2가지 경우를 따지지 않고 이거를 한 가지로 합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2에서 나누기 2가 돼가지고 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그냥 얘들을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작은 수부터 한 줄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냥 뽑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수와 어떤 수를 뽑는 경우라면 이렇게 순서 없이 자, 위쪽은 순서가 있게 해가지고 우리가 뽑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뒷장에 47쪽 같은 경우에도 6권 중에서 6권의 책을 한 번에 2권씩.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지금 뭐 A, B, C, D 6권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A, B를 뽑는 거나 B, A를 뽑는 게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2권을 뽑는 거라면 자, 항상 2권을 뽑는 거라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항상 해주게 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 권은 6개에서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5개에서 뽑을 수 있으니까 곱해줘요. 그런 다음에 같은 경우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15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응용하는 방법이 너무 여기서 잘 나와주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악수하는 횟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배치를 했지만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자, 이렇게 8개의 점이 있을 때 자, 서로 모두 다 한 번씩 이었을 때 자, 나올 수 있는 선분의 수를 구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뒤쪽에 49쪽에 다음 원위의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선분은 모두 몇 개입니까?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 해결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리그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는 거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이게 8개 팀이었기 때문에 8개 팀이 다 7번씩 경기를 하는데 그래서 8 곱하기 7인데 이쪽으로 경기하고 이쪽으로 경기하고 2번 셌으니 나누기 2를 해가지고 결국엔 자 28번 이렇게 우리가 악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니면 뭐 리그에서 경기를 한다는 내용으로 아니면 선분을 긋는다는 내용으로 모두 다 같은 설명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내용은 자, 제가 자, 주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빨간색 공이 있고요.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공 이렇게 5가지 공이 있을 때 자, 이 경우에 뽑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가지 공을 뽑는다고 하면 자, 2개의 공을 뽑는다고 하면 자, 2개의 공을 뽑는다고 하면 하나, 2개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5개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 나머지 4개 중에 뽑을 거예요. 그러면 20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요. 빨간색, 파란색 공을 뽑는 거나 아니면 파란색, 빨간색 공을 뽑는 거나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어차피 같은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자, 나누기 2가 돼가지고 자, 10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조금 더 복잡하게 제가 조금 문제를 내볼게요.
자, 여기 주황색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6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3개를 뽑겠다. 자, 그 경우도 지금 하나, 둘, 3개를 뽑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6가지 경우 나올 거고요. 자, 5가지 경우 나올 거고요. 자, 4가지 경우 나올 거예요. 이것도 나누기 2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빨, 파, 노. 나, 빨, 노, 파나. 아니면 파, 빨, 노나. 파, 노, 빨이나. 아니면 노, 빨, 파나. 아니면 노, 파, 빨이나. 모두 다 뽑는 건 같은 거라는 거죠. 순서에 상관없이. 한마디로 3개를 가지고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자 6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결국엔 이 6가지가 한 가지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누기 6이 돼야 돼요. 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곱하기 6 나누기 6이니까 생각 안 해줘도 되겠죠. 5, 4, 20 해서 20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헷갈리지 않고 찾아줘야 하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자 2가지 경우를 찾으라고 하면 아까처럼 똑같아요. 6 곱하기 5 한 다음에 자 2개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30에 15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만약에 4개를 뽑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4개를 뽑으려면 되게 헷갈려요. 자, 한마디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요. 2개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경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한마디로 4개를 뽑는 경우는 그냥 15가지인 거예요. 그거를 4개를 막 다 해가지고 막 종류별로 따져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줘야 돼요. 2개를 뽑는다면 4개를 뽑는다면 2개를 뽑지 않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서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훨씬 어렵지 않게 따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약간 좀 중학교 문제에서 제가 살짝 조금 문제를 요것만 사실은 좀 이것도 버거워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겠지만 요거 되게 어렵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조금 약간 변형된 문제들도 한 번씩 좀 쥐어주면 아이들이 조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한 명이 대기 중이셨네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요 문제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A, B, C, D, E, F 6명 중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자, A, B가 모두 뽑히는 경우예요. 자, 이거는 막 A, B를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뭘 해줘야 하나? 자, 그렇지 않고요. 자, 이 경우에는 A, B를 일단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4명 중에서 이미 2명은 뽑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 C, D, E, F 중에서 2명만 뽑는 경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경우도 지금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겠죠. 그냥 2명을 뽑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 2명을 뽑는데 4가지 경우 그리고 곱하기 3인데 순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나누기 2가 돼가지고 6가지 경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무조건 A, B로 껴주는 거죠. 그래서 A, B를 일단 뽑아 놓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조금 풀어줘야 하고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A, B, C, D, E 5명을 한 줄로 세울 때 A, B가 서로 이웃하도록 서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이냐. 자, 아마도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중학교 때 저희가 했던 문제들이에요. 자, 뭐냐면요. 자, A, B를 하나로 묶어줘요. 그리고 나머지들을 줄 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4명을 줄 세우는 방법과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4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니까 자, 처음에 4가지. 자, 그 다음에 자
세 가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A, B를 이렇게 줄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도 줄을 세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줄을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두 가지가 자 곱해져야 돼요. 여기에서 이만큼 또 이 줄에서 이만큼의 개수가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3, 12에서 얘가 48가지 방법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약간 조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고학년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내용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조금 한 번씩 생각해보고 연습해 주는 것도 좋아요. 자, 지금 요거는 조금 막 복잡해요, 내용이. 부모님, 형, 누나, 하늘이, 동생 이렇게 구성된 6명의 가족이 있는데 한 줄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웃하여 서고 하늘이와 동생이 양끝에 서서 사진 찍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같이 묶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자, 하나인 경우고요. 그리고 하늘이하고 동생은 무조건 이렇게 배치돼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동생과 하늘이가 이렇게 양 끝에 배치가 되어야 되죠. 이렇게. 자, 하늘이하고 동생이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고요. 나머지 형하고 누나하고 엄마, 아빠 묶은 것만 우리가 배치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지금 자, 여기에서 세 가지 경우, 그쵸? 자, 이렇게 그리고 두 가지 경우, 자, 한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자, 아빠, 엄마가 서로 위치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고요. 또 이 경우도 동생과 하늘이가 위치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서로 이웃하여 있다라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제일 끝에 위치해 있다 하는 경우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제 잠깐 쉬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이 뒤쪽 지금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다 못 드린 내용이 있어가지고 자, 마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49쪽이에요. 자,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선분 찾는 거를 자, 우리가 이제 그냥 선분 찾는 거는 자, 지금 여기서 서로 다른 선분은 모두 몇 개입니까? 해서 요거 찾는 방법이 지금 한 군데에 8개. 자, 지금 8개의 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 하나하나의 점에 자, 7개씩 찍을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을 하던 아니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을 하던 같은 경우였으니까 나누기 2가 돼가지고 28가지 방법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점이 8개 있어요. 자, 원이 그려져 있고요. 점이 이렇게 8개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요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를 잠깐 이제 아이들한테 그냥 뭐 곱하기 뭐 나누기 뭐 몇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자, 제가 한번 번호를 매겨 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자,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지금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3개를 연결하면 나와요. 삼각형이 나와요. 자, 그래서 뭐 1, 2, 3을 선택하고 뭐 1, 2, 4를 선택하고 1, 2, 5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3개의 점을 연결하는데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13을 연결하는 거나 뭐 312를 연결하는 거나 뭐 아니면 231을 연결하는 거나 아니면 321이나 아니면 132나
무조건 이렇게 연결하는 거나 이렇게 연결하는 거나 다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6가지 경우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3개의 점이에요. 자, 3개의 점을 선택하는데 여기에는 8가지 점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엔 그걸 제외한 나머지 7가지가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제외한 6가지 경우가 올 수 있는데요. 그것들이 지금 다 1, 3, 2, 1, 2, 3, 2, 3, 1, 2, 1, 3 이렇게 6가지가 한 가지가 되니 얘를 나누기 6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생각해 두지 말고 7, 8에 56 해서 56가지 방법이 나온다는 거. 이게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삼각형의 가지수를 찾는 것도 자,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하나하나 찾아주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뭔가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그 사이에 이거 설명하는 사이에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뭐였더라? 아, 나중에 생각이 나면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 메모를 해둘 걸. 아, 잠깐 쉬는 시간에 요거 마저 설명드렸어. 생각났어요. 자, 뭐였냐면요. 깜빡깜빡하네요. 자, 뭐냐면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 4학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어떤 걸 보고 그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여기 50쪽에 2번을 보고 그 문제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 뭐 주황색 이렇게 4가지 뭐 신호등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것들을 켜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신호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그걸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져줄 때 한 개만 들어오는, 이거는 지금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고정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개가 들어왔을 때, 2개가 들어왔을 때, 3개가 들어왔을 때, 4개가 들어왔을 때로 따지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 개가 들어왔을 때 같은 경우는 4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건 신호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그거는 제외시켰어요. 자, 하나만 들어오는 경우 따져줬어요. 자, 2개가 들어오는 경우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자, 이 경우도 우리가 앞에서 이 경우는 지금 자 순서가 없는 경우겠죠. 왜냐하면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들어오는 거나 파란색, 초록색 들어오는 게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2개가 들어오는데 자 4개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남은 3개 중에 하나.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면 6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개가 켜져 있는 경우. 자, 기억하시죠? 3개가 켜졌다는 얘기는 어떻다? 1개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빨간색 하나가 안 들어오고 초록색 안 들어오고 파란색 안 들어오고 주황색 안 들어온 경우로 해서 4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같아요. 이렇게 2개가. 자, 그리고 이제 4개가 들어오는 경우는 당연히 1가지 나오겠죠. 자, 이 경우도 지금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0개인 경우가 1가지 나오는 경우예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파스칼 삼각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보라색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 더 들어간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런 애들 되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5개를 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진다 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이 경우만 빼고 나머지 경우의 합을 더해가지고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가 들어오는 경우와 하나가 안 들어오는 4개가 들어오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2개가 들어오는 경우와 2개가 안 들어오는 3개가 들어오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될 거예요.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실은 요 문제를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주고 풀어라고 했더니 이렇게 막 종류별로 찾았어요. 자,
이렇게 찾아주는 것까지는 애들이 하나하나 찾아주는 걸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다른 문제들을 풀 때에도 아마도 예, 어떤 그 응용을 해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이상하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잠시만요. 문제가 생겼는데요. 나왔다. 왜 이러죠? 이게 접촉이 안 좋은가? 자, 그 내용이 지금 이제 경우의 수까지 내용을 자, 설명드렸고요. 이제 확률이에요. 경우의 수 나왔으니까 이제 또 확률 나와줘야죠. 자, 그래서 확률에 대한 이야기는 5학년 2학기 우리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단원에 6단원에. 그래서 그때도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뭐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작다, 가능성이 반반이다, 가능성이 크다, 확실하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잠깐 요 54쪽에 아래쪽에 보면 367명의 사람들 중에 생일이 같은 달에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367명이 아니어도 되죠. 자, 몇 명 이상이기만 하면 될까요? 요거 우리 사실은 해결 전략에서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요 부분에서 우리 얘기했던 거예요. 자, 13명만 돼도 분명히 같은 달에 생일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12달에 각각의 한 명씩을 다 넣고 그 남는 한 명이 어디에 들어가던 무조건 같은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꼭 367명이 아니고 13명이어도 된다는 거.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우리가 이런 그 경우의 수와 확률 단원에서도 사실은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계속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자 잠시만요. 지금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수학을 누르고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요. 자, 이 경우도 뭐 어렵지 않아요. 뭐 그냥 여기서 애들이 너무 아마 쉽게 뒤쪽은 사실은 3,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도 뭐 같은 색 다른 색 따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어떤 금화마다 조금 이름을 정해가지고 따져줄 수 있게끔. 예, 그냥 사실은 생각을 하기에는 이건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사실은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어떤 구슬마다 내지는 금화마다 바둑돌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숫자를 붙이던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생각해 주게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좋아요.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혈액형 이야기 나왔어요. 너무 재밌는 내용이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과학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냥 아빠한테서 두 가지 자리가 있는데 A하고 만약에 O 자리가 있다면 A인 경우 따져주고요. 뭐 O인 경우 따져주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AB형이기 때문에 A형지를 가지고 왔을 때 B형지를 가지고 왔을 때 따져주는 거고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 B형 유전자라면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BB인 경우하고 B5인 경우를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요거는 아이들은 이제 아마 중학교? 예, 그 정도에 가면은 무슨 뭐 멘델 법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을 거고요. 어렵지 않게 해도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61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런 것이 사실은 실수하기 쉬운 문제이죠. 자, 20번 던졌는데 그림면이 5번, 숫자면이 5번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던졌을 때 그 앞에 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것은 사실은 그냥 한 번 던졌을 때 무조건 앞면인지 뒷면인지 2분의 1이라는 거, 그쵸? 반반이라는 거. 자, 그 내용이에요. 실수하기 쉬운 문제예요. 자, 그리고 63쪽에 자, 1번을 보면요. 자, 이 경우를 사실은 하나하나 다 따지지 않고
사실은 지금 이제 이것을 공부하는 연령대가 저학년 연령대가 아니고 고학년 연령대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그 학년을 높여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자 일어날 수 있는 자 주사위 같은 경우는 6가지 주사위 눈이 있어요. 그리고 얘도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곱하는 거죠.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6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곱했을 때 우리가 짝수하고 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겠죠. 자, 홀수하고 홀수를 곱했을 때는 홀수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홀수와 짝수를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겠죠. 짝수를 만나면 무조건 짝수가 나오겠죠. 자,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애들도 대답을 잘해요, 이거. 짝수, 짝수. 사실은 더해가지고 뭐 홀수 짝수 더해갖고 어떤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많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자, 이 경우에도 짝수가 나와요. 자, 한마디로 전체의 4분의 1이 홀수고요. 그리고 4분의 3이 짝수일 거예요. 자, 아이들 이제 분수의 곱셈이나 이런 거 배웠던 친구들은 여기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36개 중에서 4분의 1이 홀수인 거예요. 그래서 9가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36개 중에서 4분의 3이 자, 짝수가 나올 거예요. 27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뭐 약분, 통분 배우고 분수의 곱셈 배운 친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뭐 홀수가 몇 번 나오고 짝수가 몇 번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수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냐고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요 경우까지만 해줘도 충분히 짝수가 답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년이 높아졌으니 우리가 여기까지도 구해주자는 거죠. 자, 그리고 뒤쪽에 볼까요? 지금 오른쪽에 자 65쪽에 1번을 한번 보면요. 자, 이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우리가 전체의 가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위와 같은 조건에 맞는 게 그거보다 절반보다 많다 그러면 훨씬 가능성이 큰 거니까요. 전체의 가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 원판 같은 경우에 자 5가지 경우 나와요. 자, 나 원판 같은 경우에도 5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 25가지 전체의 가지수가 2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원판을 고르는 것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얘기했을 때 일단 가 원판이 이기는 경우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따져주는 거죠. 자, 가 원판에서 2를 선택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1하고 0, 2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3인 경우도 2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4인 경우도 2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2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6인 경우에는 지금 자, 3가지가 나오겠죠. 5하고 8하고 9를 선택했을 때 이길 수 있어요. 가가. 그리고 7을 선택했을 때 3가지. 자, 얘네들을 다 더하면 12가지가 나와요. 아, 가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2가지구나. 그렇다면 나가 몇 개겠어요? 전체 25개 중에 13개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만 따져줘도 돼요. 굳이 뭐 막 표를 이 왼쪽처럼 해가지고 따져주지 않아도 오른쪽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65쪽에 2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져줬어요. 그냥 몇 가지 경우 중에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슬이 3개니까 3 곱하기 3 해가지고 전체 9개 중에서 5개 이상만 되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굳이 표를 쓰지 않아도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찾았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찾아줘도 충분히 우리가 자
가능성이 높은 아이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확률이 나오는데요. 확률은 자, 중요한 거 하나는 확률은 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그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얘가 그것이다 확실하면 1이고요. 그쵸? 불가능한 게 없다. 그리고 얘는 불가능한 거. 그쵸? 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1부터 6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이 나왔다.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0이 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6 주사위를 던졌는데 1부터 6 사이의 수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확률이 1이겠죠. 무조건 되는 경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 사이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뒤쪽에 제가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한번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뒤쪽에 얘도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뭐 쉬운 거라서. 예, 그쵸?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여기서 6으로 놓은 이유는 전체 6개 중에서니까요. 만약에 2개를 던진다고 했을 때에는 또 36분의가 되겠죠.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71쪽에.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은 해답지에 정답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풀이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것도 사실은 앞에 이쪽처럼 막 뭔가 표를 막 이용해가지고 하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경우도 조금 생각을 해서 어떤 수학을 조금 이제 감각적으로 푸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주사위 2개를 던졌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6가지 경우에서 전체 36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36가지 경우가 나올 건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요. 파란색 주사위의 수가 초록색 주사위의 수보다 큰 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자, 한마디로 얘가 파란색이고 초록색이라면 자, 이 수가 더 큰 경우를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경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주사위 눈의 수가 같은 경우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사위 눈의 수가 같은 경우는 1, 1, 2, 2, 3, 3, 4, 4 해가지고 6, 6까지 해서 6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36가지에서 6개를 빼볼게요. 그러면 30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과 초록색은요. 조건이 똑같아요. 그쵸? 1부터 6 주사위, 얘도 1부터 6 주사위이기 때문에 자, 이 수가 더 클 조건하고요. 이 수가 더 클 조건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30 나누기 2를 해가지고 그냥 15가지를 찾아주면 돼요. 자, 물론 하나하나 표를 이용해서 구해줘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 없는 조건들을 빼주고 나눠주고 해가지고 전체 36분의 15다. 이렇게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가 표를 이용해서 풀어줬으면 한번 이 정도 설명은 한 번 더 해주시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굳이 막 어렵게 어떤 막 풀이들을 써가면서 하지 않고도 푸는 방법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꾸 그렇게 생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정도 설명은 해주시면 좋아요. 자, 요 내용도 제가 좀 문제로 아까 제가 확률 같은 경우에 0부터 1까지 0 이상 1 이하의 수로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A, B, C, D, E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를 출발선에 세우는데 자, 어떻게 세우냐면요. A하고 B는 이웃하지 않게 세울 거예요. 그때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거를 배웠었냐면요. 제가 잠깐 좀 추가로 설명드릴 때 자, 뭐 엄마하고 아빠가
같이 붙어서 이웃하여 선 경우. 자, 아니면 5명을 세울 때 A, B가 이웃하여 선 경우로 해서 앞부분에 2단원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뭐냐면요.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요.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A, B, C, D, E를 나열해가지고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세우는 경우는요.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는 5, 4, 20에다가 20 곱하기 6 하니까 120까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자, 이 경우에서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를 이웃하게 되는 경우를 빼주면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입체도형 공부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의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전체 개수에서 보이는 것의 개수를 빼줬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전체 개수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고 그렇게 되면 이웃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요.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웃하는 경우라면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결국은 네 개의 자동차를 줄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 5, 4, 3. 5, 4, 3을 곱하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얘를 A, B로 세울 수도 있지만 B, A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 4 아니다. 죄송해요. 제가 5가 아닌데 4개의 자동차를 세우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 B, BA 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4, 3, 12에서 자 이렇게 48가지를 여기서 빼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2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실은 스킬은 좀 중학교 때 많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습관들을 좀 들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확률 얘기까지 했어요. 자, 뒤쪽은 그래프예요. 되게 쉬워요. 자, 쉬운 내용인데 자, 지금 우리 이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4학년 2학기 5단원에서 나와요.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는 도대체 언제 쓰냐. 우리가 뭐 막대 그래프도 있고 그림 그래프도 있고 뒤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6학년 올라가면 비율 그래프까지도 공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원 그래프, 띠 그래프 막 나오는데요.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자료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였죠. 그렇죠? 그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값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눈에 딱 우리가 한눈에 보기 쉽게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게 꺾은 선 그래프예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조금씩 주의할 점만. 예를 들어서 세로 눈금 한 칸의 값이 얼마인지를 좀 따져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 신경 써서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이들이 뭐 그런 얘기해요. 뭐 가장 많은 예를 들어서 뭐 동네 분식집에서 파는 뭐 어떤 음식이 뭐 하루에 얼마씩 팔리는 거 얘기가 그래프로 나왔는데 뭐 쫙 나왔는데 어떻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 나왔는데 그걸 보고 아이들이 해석하는데 가장 많은 것의 개수를 알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죠. 실제로 알 수 있는 거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팔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프를 해석할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했을 때 막연하게 써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써줘야 한다는 거. 예, 아이들이 그거를 착각하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그 얘기만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뭐 어렵지 않아요. 78쪽, 79쪽 어렵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80쪽 같은 경우에 그냥 주의할 점들이에요. 자, 여기서는 새로운 눈금을 0부터 시작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0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뒤쪽에서 보면 이제 물결선으로 해가지고 얘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86쪽에 보면 물결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왜 물결선을 쓰는지 그것도 사실은 서술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떤 수의 변화를, 크기의 변화를 한눈에 보려면 사실은 그 사이에 텀이 커야
커야 하거든요.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커야 하는데 그것들을 사실은 여기서 같은 경우 80부터 95까지를 0부터 시작해갖고 쫙 적으려면 사실은 너무 칸수가 많아야 돼요. 아니면 얘네들을 더 좀 크게 크걸 한 칸의 눈을 뭐 5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그 크기 변화가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물결선을 써주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써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점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되지 않겠죠. 뭐 어렵지 않게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잘못 그릴 때 이 꺾은 선 그래프 그릴 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세로와 가로가 만나는 바로 그 부분에다 점을 찍어갖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막대 그래프 그리듯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사이에다 그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 잘못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대 그래프 그려버릇하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그것만 우리가 주의해서 자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평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평균은 또 좀 설명드릴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우리가 평균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표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값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올라가면 평균이라고 해서 어떤 자료를 전체적으로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가지고 자료의 합이죠. 그것을 자료의 수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대표값은 평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냐면요. 중앙값이라고 해가지고요.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할 때 중앙에 오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얘기해서 그걸 대표값으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최빈값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은 빈도수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값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대표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균이라는 거죠. 그리고 초등과정에서는 평균만을 배워줘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다양한 대표값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평균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자료의 수에서 전체 자료값의 합을 자료의 수로 나눠준 값이 우리가 평균인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또 좀 많이 출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뭐 여학생 뭐 8명의 평균과 남학생 12명의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학생 8명의 평균이 90점이고 남학생 12명의 평균이 88점이다. 뭐 요 경우에 전체 평균이 몇 점이냐라고 계산을 할 때 자, 이 경우에도 아이들이 요 문제 사실은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어떤 개념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전체 자료값의 합이 자료의 수하고 평균 곱한 거라는 거. 그것만 잘 여기서 그 생각만 계속 가지고 가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20명이잖아요. 20명으로 나눠주고 싶은데 전체 지금 자, 여학생과 남학생의 점수의 합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합을 구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여학생 8명이 90점이기 때문에 90점 곱하기 8이 되겠죠. 자, 그리고 12명이, 자, 이거를 조금 계산하기 힘드니까 85 정도로 할까요? 자, 85로 한번 해볼게요. 자, 98에 70, 720이고요. 자, 이 경우 한번 볼게요. 자, 12 곱하기 85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물론 이거 세로셈으로 해도 돼요. 그렇지만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85 곱하기 2가 몇이죠? 170이에요. 자, 170에다 6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6, 7에 42하고 6일은 6 하니까 1020이 될 거예요. 1020, 이게 1020이죠? 1020을 2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값은 자, 이렇게 되나요? 자, 갑자기 자, 20으로 나눠주는 거죠. 없애주면 500일이 아니라 50일이네요. 자, 잠깐 헷갈렸어요. 자, 이렇게 50일, 50일일 리가 없는데 뭐가 계산이 잘못된 걸까요?
뭐가 계산이 잘못된 걸까요? 여기에서 170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선생님 720을 안 더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더해가지고, 예, 1740을 20으로 나누는 경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의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 경우를, 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개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경우에요. 자, 86쪽에 물론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다 더해서 전체 자료의 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평균을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평균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을 배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4개의 자료값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자, 하나는 뭐 8이고, 하나는 7이고, 하나는 뭐 10이고, 10이라고 하지 말고 13이라고 해볼게요. 자, 13이고, 8, 7, 5니까 얘는 1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뭐 이건 그냥 더해가지고 사로 나눠도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주냐 하면요. 자, 이렇게 그 중간에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값을 우리가 이제 평균이 몇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한 11 정도, 10 정도 되겠다 했을 때, 자, 요거는 지금 두 칸이 많아요. 그쵸? 10보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10으로 채우는 거죠. 그럼 어차피 얘하고 얘 더해갖고 2로 나눈 것도 10이니까. 자, 이 경우도 지금 요 3을 여기다 이렇게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평균이 10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렇게 더하고 뺀 값 자체가 딱 그 값으로 나눠 딱 떨어지게끔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 경우가 그래요. 자, 뭐냐면요. 물론 다 더해가지고 지금 86점이라는 평균 점수가 나왔어요. 자료의 수로 나눠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요 값들을 보고 대충 어림을 해보는 거죠. 몇 정도 되겠다? 만약에 뭐 85라고 했다면 맞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0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80하고 84, 88, 92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85라고 평균을 잡았다고 한다면 얘는 빼기 5가 되겠죠. 얘는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얘는 더하기 85라고 잡았으니까 아니네요. 빼기 5, 빼기 1, 그리고 얘는 더하기 3, 그리고 얘는 더하기 7이네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계산을 했을 때 0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평균이 85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86으로 평균을 잡아보자면 빼기 6, 빼기 2, 더하기 2, 얘 더하기 6이구나. 그러면 빼기 6 더하기 6, 빼기 2 더하기 2가 돼서 0이 되니까 평균이 86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평균이 2점 더 높대요. 그렇다면 평균을 몇으로 잡아야 하냐면 88이 되어야 해요. 자, 그 경우에 우리가 88로 잡는 거죠. 자, 88로 잡았을 때 얘는 빼기 8이에요. 그렇죠? 얘는 빼기 4. 얘는 그냥 0이네요. 자, 그리고 얘는 더하기 4예요. 그리고 마지막 점수가 어떻게 됐을 때 얘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0이 되게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없어져야 되겠죠. 그쵸? 빼기 8이니까 얘는 더하기 8이구나. 우리가 아까 평균 점수를 8점으로 잡았죠. 자, 이것보다 8점이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6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냥 쭉 해서 뭐 더하고 해가지고 계산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뒤쪽에 넘어가시면 뭐 이것도 되게 쉬워요. 그냥 아이들이 뭐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자, 넘어가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요 경우에요. 지금 94쪽에 2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평균 9권을 읽는다고 했을 때, 자, 앞에서부터 따져볼게요. 자, 6하고 8하고 10, 13, 8이고 나머지는 뭔지 몰라요. 자, 9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빼기 3이에요. 자, 얘는 빼기 1. 얘는 더하기 1이네요. 얘는 더하기 3이고, 얘는 빼기 1이네요. 맞나요? 아, 아니다. 여기가 4네요. 이렇게 계산이 자꾸 틀리죠? 자, 이 경우에는 없어져요. 그쵸? 그리고 요 4하고 요거 이렇게 없어지네요. 아, 얘는 그냥 9권이구나. 물론 다 더해줘서. 자, 이거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그냥 원래대로 우리가 진짜 그냥 우리 평균 계산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 6하고 8하고 10하고 13하고 8하고 무언가를 더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 6개월 동안 9권을 읽었다고 한다면 6, 9, 54. 전체의 값이.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를 6으로 나눴고요. 한마디로 이 전체 값, 바로 얘가 되겠죠? 그걸 6으로 나눴을 때 9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 6, 9, 54. 이 값이 54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54에서 얘네들을 다 빼줘가지고 결국에는 9라는 계산이 나오겠지만,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요런 개념을 미리 지금 조금 공부한다면, 중학교에 올라가서 우리가 뭐 분산이나 뭐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도 공부할 때도 되게 유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으로 중학교에서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예, 그렇게 아이들한테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났네요. 뒤쪽 내용이 좀 쉬워가지고.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뭐 조금 더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자, 어쨌든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도 파스칼 삼각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생각해 주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D권 오늘로 끝났잖아요. 다음에 이제 C권을 할 거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땐 노크의 꽃이에요. C권이. 진짜 C권만 정확하게 잘 안다면 거의 뭐 다 덤벼. 뭐 거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진짜로 엄청 충실하게 되어 있고요. 진짜 노크 C번을 완벽하게 한 아이들은 뭐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과 같은 경우에도 심화서 같은 경우도 너무 거뜬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C권을 미리 C권도 사실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C권을 굉장히 좀 미리 좀 풀어보시고 오시면 아마도 굉장히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얼굴이 너무 빵빵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칼을 빼야지. 자, 어떻게 질문은 없으신가요? D권 전체적으로 제가 보자면 C권하고 D권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쉽게 어찌 보면 할 수 있어요. B권에서 C권 넘어갈 때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C권에서 D권이 올라갈 때는 제가 판단컨대는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D권 같은 경우는 중학교 선행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고 나중에 영상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 그래서 만약에라도 조금 수업을 놓치셨든가 아니면 수업을 듣기는 들었는데 조금 헷갈린다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저희가 C권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저에게 유림맘님이 메시지를 잘못 보내셨어요. 질문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래요?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어야 네. 되는데 유림맘님께서 아, 그래요? 저에게 비공개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려야 되나?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계시나 유림맘님이? 저에게 메시지가 잘못 온 게 65쪽 2번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제 질문은 아니고 저에게 네네. 메시지가 잘못 왔어요. 65쪽 아, 65쪽에 2번이라고. 2번이요. 이거 조금 잠시만, 유림맘님 나가셨나? 계시네요. 있기는 하시거든요. 예. 있으세요. 네네네. 계시네요. 예, 얼굴은 지금 안 보이시는데, 예, 지금 네. 채팅창에 들어와 있기는 하거든요. 예,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그냥, 예, 예, 저는 예, 그냥,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65쪽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주어야 해요. 자, 자, 왜냐하면 노란색 주머니하고, 아이고, 제가 이거를 바꿀게요. 자, 노란색 주머니하고 분홍색 주머니하고 파란색 주머니를 다 따져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언제가 제일 유리한지 그거를 지금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란색하고 분홍색을 따져주는 거예요. 자, 이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2를 선택할 때, 자, 노란색에서 2를 선택할 때 이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더 큰 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3을 선택할 때는 어떨까요? 분홍색하고 했을 때 없어요. 자, 8을 선택할 때 몇 가지 나오겠어요? 세 가지니까 결국은 분홍색하고 서로 이렇게 대결을 했을 때에는 노란색은 세 가지 경우만 이기게 돼요. 6가지 경우 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분홍색일 땐 분홍색이 유리하네요. 자, 그리고 분홍색과 파란색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에 4를 선택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4를 선택했을 때에는 이 경우는 아까 8을 선택한 경우였고요. 자, 4를 선택한 경우에 이기는 경우가 1, 한 가지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6을 선택한 경우에는 1하고 5,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7을 선택했을 때에는 이 경우도 두 가지 있겠네요. 그래서 5가지 경우가 이기는 경우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파란색하고 했을 때는 이기네요. 왜냐하면 전체 9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이기게 되는 경우니까요. 그쵸? 예. 자, 그렇다면 분홍색은 노란색으로 했을 때도 6번 이기고, 왜냐하면 3번 이쪽이 이기기 때문에 나머지는 6번 이쪽이 이기겠죠. 파란색하고 했을 때에도 5번 이기게 되겠죠. 얘는 4번 이기고요. 분홍색을 선택하면 이기겠네요. 여기서 노란색과 파란색을 대결시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쵸? 어차피 대결했을 때 이겼기 때문에요. 그쵸?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나중에 10월에 뵐게요. 우리 10월 첫 주예요. 그때는 수시 1단계 1 해가지고요. 분수하고 소수 내용이 나올 거예요. 주로 분수하고 소수 그리고 수하고 숫자의 개수 구하고 이런 것들 나올 건데요. 굉장히 진짜 난이도가 있고요. 제가 3학년 아이들 수업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지만 정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미리 한번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